최근 사동항 해군기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울릉공항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울릉도 섬의 또 다른 비상의 초특급 프로젝트가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어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과 러시아 해군의 격전지였던 울릉도보다 깊숙한 곳에는 돈스코이오라는 제정 러시아의 금괴를 실은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돈스코의 호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러시아 보물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슈로 울릉도 앞바다가 국민들을 대부를 해야 할 보물섬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전략TV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바다의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전 세계는 탄소 감축 등의 아젠다가 만들어지며 한국 역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즉시 해부 즉 전 세계 이산화탄소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유치함으로 인해서 한국은 앞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금융을 담당하는 세계 녹색성장의 중심국가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적인 위기를 발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해입니다. 북극해의 해빙으로 인해서 북극항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기회로 해서 유빙을 보시고 확인을 할 수 있는 1인치 선박인 쇠빙 LNG. 선박의 명실공히 세계 최고 권위의 기술을 보유하면서 새로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해역과 동해바다입니다. 북극항로가 뚫리게 되면 전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물류들이 대한해협을 거쳐서 북극항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두 바다는 모두 일본과 지명의 갈등이 있어서 일본은 대한해역을 스시마의 해역으로 동해는 일본해로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 포항 앞바다의 해저분지 지형을 스시마분지라고 해저지명을 붙여 등록하는 바람에 한국 측에서는 매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발 앞서서 국제적으로 동해의 지정학적 패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일본의 동해 바다에서의 패권은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이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군림을 했다면 이제는 부산항과 우리나라 남해안의 도시들이 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항은 러시아로 향하는 철도 노선과 북극항로와 직결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 최상의 환적한만으로 발돋움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계 최상의 1위부터 4위까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의 수출 도시가 세계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북극항로가 개통하게 되면 현재 5위 수준인 부산항이 순식간에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수출항이 아니라 환적하게 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고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이 중개무역으로 단순히 항만 물류 서비스업뿐 아니라 금융업 각종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크게 진작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비교적 고소득을 누리는 해운 근로자의 체류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몰려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항만도시들은 그저 그런 지방 항만도시들이 아니라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코스모폴리탄 시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항에서부터 거제도, 여수,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의 주요 항만도시까지 그 온기가 퍼져서 마치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처럼 우리나라 남해안은 세계의 금융과 물류 인재가 모여드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북극항로의 개통으로 인한 효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박들이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거점으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울릉도는 인구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입니다. 가파른 산세와 좋지 못한 교통 조건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울릉도는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대형 선박이 접안을 할 수 없어서 한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항로의 중심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관광지나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항만이 조성될 수 없어서 해군기지 역시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울릉공항과 함께 사동항 1단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선박의 접안이
계셨고 우리나라 해군의 주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용 이상의 항공모함이라든가 10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 여객선이 접안하기에는 벅찬 환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울릉군에서는 사동항 3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톤급 여객선뿐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중대형 항공모함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 해군작전이나 그동안 못해왔던 한영 항공모함훈련 등을 당당하게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표기된 우리 영해위에서 국제연합 해상작전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울릉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서 북극항로의 패권과 동해에서의 패권을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울릉도는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유럽의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끈적이지 않으며 겨울철에는 눈은 많이 내리지만 따뜻한 해양성 기후 조건을 띠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해양성 기후 조건을 띠고 있는 곳은 동아시아에서는 극히 드물고 한국에서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울릉도에 많은 인구와 노동력이 거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해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양 활동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울릉도를 찾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나서 동해의 표기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의 패권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동항 3단계 개발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울릉도 동측에 위치한 죽도섬과 천부리를 이어주는 대규모 항만 건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북극항로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산항을 보조할 수 있는 환적 서비스나 울릉도에 최초로 대규모 인구 밀집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지를 만들고 커다란 항만을 조성하게 된다면 동해에서의 패권은 한국이 완전하게 장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울릉도의 죽도는 현재 딱 한 가구만 거주 중이며 아직까지 연륙교로 이어지지 않아 고립되어 있어 인기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울릉도 천불 위에 관음도와 죽도를 이어주는 방파제를 쌓게 된다면 거대한 만이 만들어지게 되어 우리 해군의 전략 거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다국적 선박들의 주요 간척 항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물류 서비스업 종사자군 가족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의 울릉도 내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많은 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더욱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욱이 울릉도 죽도 주변은 과거 제정 러시아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가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어서 과거부터 이곳의 해저 지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손쉽게 항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제주도와 흡사한 화산섬으로서 거대한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섬으로 인간이 꾸준히 간척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 침식에 의해서 섬의 면적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지형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독도 역시 거대한 하나의 섬이었으나 꾸준한 침식 과정으로 인해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버렸는데요. 이러한 국토 면적의 손실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울릉도의 대규모 간척 사업을 진행을 통해서 동해에서의 우리나라의 패권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물류항만과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게 된다면 동해바다는 대한민국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울릉도에 이러한 대규모 항만시설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바로 안보상의 이득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개발한 SBM과 더불어서 핵잠수함 개발까지 건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수함은 깊은 바다에서만 활동을 해야만 해서 깊은 동해바다는 우리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동해바다는 우리나라의 최대 위협국가인 중국과 접하고 있지 않지만 동해바다에 잠수하고 있는 엑셀비행을 탑재한 우리 잠수함은 미사일 사거리가 중국 전 국토에 달하기 때문에 동해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것인데요. 앞으로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일본 극동 러시아의 패권뿐 아니라 동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울릉도에 제시되는 새로운 청사진들은 우리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가 이렇게 대대적인 변신을 해내지 못한다면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섬이 그 역할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키섬은 울릉도 독도와 가까운 일본의 섬으로서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북극 항로의 중간 위치쯤에 있습니다. 울릉도보다 입지가 좋지 못하지만 규모가 매우 큰 섬이고 활주로의 규모가 큰 공항까지 오랜 세월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일본이 북극 항로의 전략 거점지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오키섬의 인구 증가와 대규모 인프라 부감으로 인해서 동해에서 일본의 패권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쟁을 뚫고 과연 울릉도의 대규모 항만시설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 조성뿐 아니라 환경단체와의